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브 클래스의 민영쌤입니다. 어느덧 2021학년도 수능이 끝난 지 벌써 2주나 지났어요. 엊그제 수능 본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이제 슬슬 수시 결과도 발표가 나고 등급 컷도 윤곽이 나오고 하니 나는 이제 정시로 어디를 써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고3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예비고 2, 예비고 3 친구들도 들으면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왔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1교시인 국어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나오는 게 20학년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21학년도입니다. 자세히 보면 전반적으로 국어가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컷 점수가 다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등급은 작년에 비해 3점밖에 안 떨어졌는데 2등급은 5점, 그리고 3등급은 6점이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2, 3등급 학생들이 공부를 더 못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2, 3등급을 변별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온 거죠. 아무래도 수능 트렌드가 한두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기보다는 전반적인 난이도를 높여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2교시인 수학 가형을 한번 볼 텐데요. 수가도 마찬가지로 1, 2등급은 작년 대비 올해 비슷하게 나왔지만 3등급 컷이 굉장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오답률을 살펴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2등급, 3등급 학생을 변별하는 문항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나의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몰빵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수능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수능을 본다면 준킬러 문항을 똑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렌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작년까지만 해도 오답률 1위 문항 있죠? 제일 어려웠던 킬러 문항의 오답률이 96%보다 위쪽으로 나왔어요. 그 말은 1등급 학생인 4% 학생도 킬러 문항은 틀리기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조금 쉬워졌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96%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1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킬러 문항을 다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관건은 킬러 문항이 아니라 준킬러 문항을 다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 나형은 어떨까요? 수나는 등급 컷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 등급 컷이 더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올해가 수능을 잘 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 수나가 너무 어렵게 출제돼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나를 응시하는 학생들은 올해 수능 난이도 정도가 정상화된 수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죠. 이 정도 시험이면 평가원이 잘 낸 거다. 땅땅땅. 점심 이후에 있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어인데 영어는 절대평가를 시행한 이후로 무난무난하게 별로 특이점 없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어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과탐부터 살펴보면 과탐에서 특징적인 건 아무래도 지구과학 1이지 싶습니다. 과탐 과목들 중에 지구과학 1 응시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평가원에서 지원의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에 비해 지원의 등급 컷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어요.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도 42점이 1컷이었죠. 근데 이제는 조금 올라와서 다른 과목들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평가원의 출제 방향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범위의 변동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과학 1의 킬러 파트였던 천체랑 태양계 좌표가 지구과학 2로 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어려운 파트가 빠지게 되면서 등급 컷이 살짝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물리 1인데요. 물리 1 컷이 50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1컷 50점은 사탐에서는 좀 자주 발견이 되는데 과탐에서는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물 1은 상대적으로 준비된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면 1등급 컷이 50을 찍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 1을 선택할 학생이라면 공부량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놔야 수능에서 피 볼 일이 없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말이 많고 탈도 많은 사탐 과목부터 보겠습니다. 사탐은 1컷이 50점인 과목이 꽤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탐이 암기 과목 베이스이기도 하고 크게 어려운 문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급 컷이 박살나는 경우가 많아요. 50점으로. 마탱이가 간 거죠. 사실 한 문제 틀리면 2등급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로 사탐을 고를 때는 사문, 경제, 정법처럼 표풀이가 있는 과목 같은 경우는 50점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수리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생 암기 과목들이 있어요. 윤사라던가 아니면 세지, 한지, 세계사 이런 과목들 있죠. 이런 과목들은 아무래도 수리적인 문항을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까딱하면 1등급 컷이 이렇게 50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 과목에 걸쳐서 빠르게 올해 예상 등급 컷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거죠. 지금 예측 컷이랑 실제 등급 컷이 얼마나 다르게 나오나요? 혹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능을 딱 보고 나온 그 첫날에는 등급 컷이 괴리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집계가 덜 됐을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정도 왔으면 뭐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봐야죠. 저 국어 3, 4점 모자란데 1등급 컷 내려오지 않을까요? 하는 친구들은 개인의 희망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와 있는 등급 컷에 대비해서 본인의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 어쨌든 시험은 이미 쳤으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건 점수대별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스카이, 서성한, 그리고 중경외시 정도까지 인서울 주요 대학의 예상 커트라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물론 아직 실채점은 하지 않았고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기반한 예상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대략적인 라인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어, 수학은 원점수 합으로 계산을 했고요. 탐구는 100분이 기준이고 영어는 1등급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산출해본 입결입니다. 자, 먼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연계열 의예과 커트라인을 볼 텐데요. 자, 여기는 다소 비인간적인 점수대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고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예과의 경우에는 이제 의대 중에서도 라인대에 따라 조금씩 성적이 달라요. 그래서 메이저 의대라고 하면 자막에 나오는 학교들이 해당되죠. 메이저 의대는 국수합 198점 정도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8점이면 뭐냐? 2점짜리 하나 틀려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대단한 친구들이 가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인서울의대가 있겠죠. 인서울의대는 국수합 194점 정도가 커트라인이고, 다음이 삼룡의, 여기 나오죠. 삼룡의는 191점. 그리고 지방사립의대가 흔히 말하는 의대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87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대가 아닌 자연계열의 경우 영고대는 175점, 서성하는 170, 그리고 중앙대 시립대 마지노선은 167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뭔가 서성한이랑 중앙대 시립대가 굉장히 먼 급간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막상 정시에서는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수능에서 한 문제 더 맞춰야 된다, 한 문제 맞추기 위해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실제로 3점에 따라 대학 급간이 나뉘기 때문에 이 3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한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공부해야겠죠? 공부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린 우리 문과 친구들을 위한 입결도 짠!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문과도 마찬가지로 연고, 서성한, 그리고 경외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연고대 같은 경우는 국수합 179점 정도면 마지노선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성한은 176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성한이랑 연고대가 굉장히 갭이 커 보이지만 3점 차이로 갈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우리 예비고 2, 3 학생들도 해당이 되지만 수능이 끝나면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논술을 가야 되나? 면접을 업로드를 해야 되나?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서성한 커트라인이 176점이라는 건 비인기 학과도 포함한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메이저 학과에 가고 싶다면 조금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술을 안 가고 면접을 안 가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건 옳지 않고 학과별로 커트라인을 잘 따져보고 수시에 응시를 하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외는 167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서성한이랑 경외 사이에 학교가 조금 있습니다. 이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고 시립대도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국수합 167점 이상이면 중경외시 중에 갈 곳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역 수능이라고 할 만큼 역대급으로 말이 많았던 올해 수능. 올해 수능 관련해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결시율이죠. 역대급으로 높은 결시율이 나왔는데요. 아니, 이렇게 결시율이 높으면 하위권 학생들이 빠지니까 등급 따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이 들렸어요. 자, 그래서 민영쌤이 결시율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네, 수능 결시자 수는 1교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국어를 안 봐버리면 수능 전체를 결시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작년과 비교해보면 접수자 수 자체는 줄었어요. 54,975명이 줄었는데, 자, 이렇게 보면 결시자 수도 줄어야 맞죠? 접수자 수가 줄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결시자 수는 늘었습니다. 무려 약 9,000명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작년보다 훨씬 적은 인원끼리 경쟁을 해서 수능을 봤다는 거죠. 이거 자체만 보면 입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양쪽에 보시면 실제로 손해보는 1등급 인원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결시자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손해보는 인원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인원이 369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369명이 다 정시 플레이어냐? 그것도 아닙니다. 1등급권의 상위권 학생들은 한 60% 정도는 수시로 빠져요. 그럼 이 중에서 40%가 남는데 이게 또 문이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1등급에서 손해본 인원이 많진 않아요. 역대급 결시율이라고 하면 되게 등급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그 정도 피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정시의 핵심 변수로 언급되는 게 뭐죠? 바로 재수생 비율이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재수생 수는 줄었어요. 근데 이게 수험생 수가 더 빨리 줄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재수생 비율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험생 수도 줄고 재수생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 포인트죠. 사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재수생 공부 잘해요. 의대 가려고 스카이에서 재수하는 애들도 있죠, 당연히. 근데 늘 있었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재수생이 막 매년 늘어난다, 파이가 커진다, 요거까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해 수능 등급 컷 그리고 예상 입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된 것 같나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어쨌거나 환경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수능이었기 때문에 우리 응시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 굉장히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예비고 2, 3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본 거겠죠. 일단 굉장히 잘했고 앞에 설명한 것처럼 대학별 급간이 수능 문제 막 10개 이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한 문제 차이로 대학 급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그리고 정시 지원이 고민인 친구들은 댓글로 고민 많이 남겨주세요.